꽃이 피어나는 봄. 요즘 봄나들이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봄철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봄 햇살은 따뜻하지만 밤에는 아직 바람이 찹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것, 이 시기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커서 감기에 걸리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독감에 걸릴 수 있어요. 외출 시 얇은 카디건 하나 챙겨주시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에 주의해주세요. 환절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계절이죠.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와 각종 꽃가루들이 재채기를 유발하고 하루 종일 코를 훌쩍거려 코밑이 헐고 두통도 발생합니다. 이런 비염은 축농증과 중이염 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봄 외출 시에는 꽃가루와 먼지에 대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집 먼지 진드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잦은 환기와 청소를 통해 실내 환경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춘곤증은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데요. 학업이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로 축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곤 합니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스트레칭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컨디션 관리 잘 해주세요. 봄은 본격적으로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우리 몸에서 생합성을 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햇빛을 받는 야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방심하다가는 햇빛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답니다. 봄 날씨에 방심하다가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봄. 봄철 주의사항 체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봄 보내시길 바랄게요. 매일 외출 전 날씨 체크를 하면서 온도를 확인하지만 가끔 어떻게 입고 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죠? 외출 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온도별 옷차림 알려드릴게요. 27도가 넘어가는 날씨에는 본격적으로 민소매를 입을 수 있는 한여름 날씨예요. 민소매 티, 반바지, 민소매 원피스를 추천합니다. 시원한 옷을 입고 수분 보충에도 신경 써주세요. 23도 이상 되면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할 날씨인데요. 반팔, 얇은 셔츠, 얇은 긴팔, 반바지, 면바지를 입으면 되겠습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면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면 아침 저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도별 옷차림에 있어서 옷을 사기에도 옷을 입기에도 가장 애매한 온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7도와 22도 사이의 날씨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니트와 카디건, 후드티, 맨투맨과 청바지, 면바지를 추천해요. 반팔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걸칠 카디건이나 얇은 외투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런 날씨에는 방심하다 아침 저녁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주세요. 간절기 날씨인데요. 본격적으로 겉옷이 필요하답니다. 트렌치코트나 자켓, 야상 등을 걸쳐주세요. 12도에서 16도에는 맨다리보다는 살색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아요. 온도별 옷차림의 마지막! 겨울로 넘어가는 6도에서 9도 사이 온도에는 두꺼운 코트와 가죽 자켓을 걸쳐주세요. 이제부터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슬슬 네이도 꺼내 입어볼까요? 5도 미만의 온도에는 패딩과 함께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주고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시켜주세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면 보온 효과는 더 올라간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많으셨죠? 온도별 옷차림을 알아놓고 매일 아침 날씨 체크할 때 도움되기를 바랄게요. 온도에 꼭 맞는 옷차림으로 패션도 챙기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것저것 신경 쓸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사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정보 알려드릴게요. 헷갈리는 3대 공과금 정리. 이사 당일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바로 3대 공과금 정산인데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정산해 볼까요? 전기요금을 정산하려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합니다. 거주지와 계량기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알려주면 문자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받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납부 완료! 단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은 관리실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실에 우선 문의하면 됩니다. 수도요금은 지역별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 번호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전화한 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알려주면 문자를 통해 납부해야 할 금액과 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수도요금도 관리실에서 직접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차단하고 계량기의 번호와 계량기 숫자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정산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계량기 번호, 계량기 숫자를 알려주면 가스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민원24에 전입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거주 중 임차주택에 경매나 가압류 등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필수로 지참해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주세요.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정리해봤어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만능 천연세제라고 불리는 베이킹소다.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데다 실생활 활용도가 뛰어나 유용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청소 꿀팁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청소 중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변기 청소. 변기를 매일 닦아도 깨끗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와 치약으로 효과 만점 변기 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약과 베이킹소다를 1대2 비율로 반죽하듯 섞어주세요. 치약과 베이킹소다가 잘 뭉쳐졌으면 다시백이나 낡은 스타킹 안에 넣어줍니다. 그 후 다시백을 고정해줄 끈을 달아준 후 변기 물탱크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물 내릴 때마다 세정제가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할 때도 락스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세요. 욕실을 물로 적신 후 베이킹소다를 뿌려주고 수세미로 닦아주기만 하면 화장실 냄새도 잡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다 생긴 기름때는 말끔하게 지워내기가 힘든데요. 이제 베이킹소다로 기름때를 깨끗이 지워보세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식기류를 소독할 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5분에서 20분 동안 담가두면 음식물과 기름때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배는데요.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을 행주에 묻혀서 닦아주기만 하면 전자레인지 속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도를 타고 올라오는 오물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보세요. 배관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 식초를 붓고 15분간 기다려줍니다. 이후 온수로 헹궈주면 배관 냄새도 잡고 막힌 배수구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신발장, 냉장고 등에서 냄새가 날 때도 베이킹소다를 뿌려놓기만 해도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세탁할 때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약간만 섞어주면 표백 효과는 물론 냄새 제거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옷 속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 옷 속 화학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능 세제 베이킹소다,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다 보니 편리하고 개성 있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어디 둬야 할지 고민인 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아이템, 마스크 스트랩을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마스크 분실 위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뜨릴 걱정도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도 착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자리 잡은 마스크 스트랩.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나만의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스트랩을 위한 재료로 신발끈 혹은 선물 포장끈, 마스크 줄, 단추 혹은 옷핀, 그리고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마음에 드는 끈을 준비한 후 원하는 길이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다 쓴 마스크 줄이나 고무줄을 자른 후 묶어서 고리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잘라둔 신발끈 끝을 고무줄 매듭 사이로 집어넣고 신발끈을 접어 고정시킨 후 바느질 해주세요. 그 후 매듭끈을 걸 수 있는 위치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매듭과 단추를 달아줍니다. 완성된 스트랩을 마스크에 고정시켜주면 완성! 뿐만 아니라 비즈를 활용한 마스크 스트랩은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레이스, 코바느질 등 다양한 소재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둘 때 마스크 안쪽 면이 밖으로 노출되면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타인을 위한 배려인데요. 개성 있는 마스크 스트랩으로 편하고 건강하게 마스크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 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 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 서갖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는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2~3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